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최재천의 공부. 저에게는 엉뚱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너무 황당해서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촛불 집회를 하나 기획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함께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을 입시학원에 보내지 맙시다. 우리 모두 이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즐길 권리를 되찾아 줍시다. 우리 모두 이 순간부터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누립시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 학원에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옆집이 같이 안 보내면 나도 안 보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 모두가 동의만 하면 그냥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부모 세대는 학생 인권이란 게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때로 선생님에게 불손하게 굴며 마치 인권을 되찾은 줄 착각하며 삽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인권 회복은 학생으로 사는 기간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비로소 실현됩니다. 제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점 인정합니다. 부모님들은 늘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건데 넌 왜 공부를 안 하냐? 라며 다그치십니다. 공부해서 남주면 안 되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 해 전 저는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이 그저 서로 먹고 먹히는 곳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세밀하게 관찰해보니 자연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원하는 존재들은 많으니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찰스 다윈 선생님이 채택한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최상급을 쓰는 바람에 마치 최고로 적응을 잘한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도태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손을 잡은 자들이 미쳐 손도 잡지 않은 독불 장군을 몰아내고 함께 사는 곳이 자연입니다. 우리가 MZ세대라 부르는 우리 아이들은 이미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꿉시다. 과감하게 근본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일을 마감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시간 안에 모든 해법을 찾아야 하는 긴박한 삶을 평생 살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인식하고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서양에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36c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리죠.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들은 끝까지 토론하고 합의를 보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토론하고도 실행 단계에서 또 시간을 무지 씁니다. 우리는 일단 머리에서 이해가 되면 정광석화처럼 이를 해치웁니다. 그 대신 머리에서 이해하는 과정이 쉽지 않죠. 합리적으로 차근차근 토론하기보다는 벌떼같이 덤벼 공격하고 비난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가짜 뉴스를 접해도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을 보며 옥석을 골라냅니다. 마침내 때가 무르익으면 현명하게 행동해요. 저는 이 점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자꾸 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사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채워져야 하고요. 진실을 말하는 전문가들의 말이 일반인에게 신뢰를 받아 통용될 수 있도록 사회의 갈등이 잦아들어야 합니다. 갈등의 골이 깊으면 진영 논리로 사실을 외면하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저는 무엇보다 알미 가져오는 사랑이 소중하다고 여겨요. 우리 인간은 사실을 많이 알면 알수록 결국엔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내가 사는 세상은 내 마음이 뻗어있는 관계 아니기에 알면 사랑한다는 말이 깊이 다가옵니다. 지식을 쌓고자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과 소통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 정말 교육이 중요하구나 새삼 느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도대체 삶이 뭔데 이렇게 학교와 학원을 돌며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성취해야 하기에 쉼없이 배워야 하나? 사실 교육이란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 하고
조금은 준비하고 사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기성세대가 사냥을 해보니까 활을 잘 쏴야 한다는 이치를 깨달았고 활쏘기 연습을 하자 사냥을 잘하게 되어 다음 세대에게 활쏘기 연습을 시키는 거고요.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솔직히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삶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처럼 빼앗아도 될까 자주 의문을 가져요. 저는 어른들이 그들의 삶을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인권 문제라고 보는데요. 청소년 시절에는 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할까요? 먼저 살아봤다는 이유로 기성세대가 청소년에게 삶을 접고 공부만 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는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압박하는 장치가 됐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하고 모두가 삶을 즐기면서 자라나도록 길을 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육하고 공부하는지를 숙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수포자가 많은 건 한국인 중에 직관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우리끼리는 엉터리 기질, 약간 넘겨짚는 기질이라고 하죠. 척 보면 척이라고요. 네, 우리는 굉장히 직관적인 것 같아요. 직관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래서 흥도 끼도 많고요. 많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느긋할 수 있느냐고요? 마감 일주일 전에 미리 끝냅니다. 마음에 엄청난 평안을 줘요. 결과물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하루에 10몇 가지를 해야 하기에 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서 쓰죠.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전날 저녁에 점검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내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습관은 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시험 공부는 달라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본다면 범위를 다 훑어야 하잖아요. 그 범위를 꼼꼼히 검토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엉성한 사람이에요. 어릴 적 저는 매우 부산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이것저것 하면서 놀다 보면 하루해가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조그마한 놈이 통행 금지 시간이 가까워질 때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늘 대문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음 날에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고 반성문을 써야 했고요. 그래도 또 다음 날 밤 11시 59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실수했을 때 미국에서는 너도 이유가 나름 있었겠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를 고민할 때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지나치게 다 가르쳐야 한다는 경직성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멍이 뻥뻥 뚫린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름대로 과정을 지나왔고 무언가를 익히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깊이 이해하고 체계를 잡아내는 결과를 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학자들이 벽돌을 착착 쌓아가듯 빈틈없이 공부하셨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학문하면 생애에 못 끝냅니다. 지나친 완벽주의자들은 어느 단계까진 도달하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대가들과 조금 깊이 이야기를 나눠본 경험이 있는데 대가인데 이런 것도 모르나 싶을 만큼 그분들에게도 구멍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양이 있다고 봅니다. 대가는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씩 모두 쌓아가며 지금의 자리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꼭 완벽하지는 않다는 제 나름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어차피 조금은 엉성한 구조로 가는 게 낫다. 이런 것에 덤벼들고 저런 것에 덤벼들면 이쪽은 엉성해도 저쪽에서 깊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쪽과 저쪽이 얼추 만나더라. 깊숙이 파고든 저쪽이 버팀목이 되어 제법 힘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4학년 때 한참 다른 걸 공부하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예전에 풀지 못한 문제를 봤는데 답이 보이더군요. 작년에는 이 쉬운 걸 몰랐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쌓아가지 않더라도 다른 걸 하다가 예전 걸 얼핏 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뭐든 한참 하면 엉성한 곳들이 슬금슬금 메워지더라고요. 조금이나마 그런 걸 허용하면 좋겠어요. 외나무 다리를 비틀비틀 아슬아슬하게 건너가는 사람을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바라보더라도 저 녀석 보게? 결국엔 건너갔네 라고 말하는 뿌듯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균형을 잡아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라는 말만 하고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도록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준비만 잔뜩 시키는 그런 교육을 이제는 그만해야죠. 어쩌면 이런 것이 다양성이겠죠.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외길을 강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도저히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어 생각해낸 방법이 생활의 일부로 운동을 하자. 다음날 아침부터 걸었어요. 지금 제 허벅지와 종아리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굵습니다. 재작년 건강검진에서는 하체에 비해 상체 근육이 부족하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어쩔 방법이 없어 학교 안 피트니스 센터를 등록했죠.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터지고 지금은 제 방에서 혼자 근력 운동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는데요. 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존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낮에 학생들과 토론하고 실험도 하지만 마지막 결과물은 혼자 보내는 시간에서 나오죠. 저도 나름대로 창의적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걸 생각해내고 글을 쓰고 새로운 기획을 했으니까요. 물론 함께 모여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혼자서 생각하고 조사하고 읽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긍정 심리학자 칙센트미아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창의력은 혼자서 몰입한 시간이 만들어낸다.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잊고 홀로 집중하며 만들어낸 작업을 사람들은 창조적이다 라고 감탄한다고요. 혼자만의 시간이 쌓여 세상의 꼭지점을 끌고 가는 아이디어나 결과물이 나오죠. 선생님이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네요. 오후 9시 이후에 저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해도 계속 받지 않으니까 전화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도 보내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못하고 고독과 고립을 혼동합니다. 고독이란 자발적 홀로있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홀로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고요. 내가 나와 온전히 함께하면서 내 안에 스며든 세상의 요소도 바라보도록 안내하죠.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과 연결된 적극적 나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아닐까요? 자발적 홀로있음이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시인 황동규 선생님은 그걸 홀로움이라 부르셨죠. 저는 어울리기 좋아하지만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 시간에 외롭다는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홀로움, 참 멋진 단어인 것 같아요. 홀로있기 다음으로 꼽는 우선순위는 뭔가요?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거죠. 최재천, 안희경 저자의 최재천의 공부라는 책이었어요. 알면 사랑한다. 이 말이 너무 좋아서 항상 기억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유퀴즈에도 나오시고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고 역시 근데 저는 책으로 만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은 오래전부터 쓰고 싶으셨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탁월한 저널리스트 안희경 작가가 나타나서 같이 만나서 여러 차례 이제 이 땅의 교육 문제를 도마 위에 놓고 신나게 난도질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요리를 못해 그냥 난도질한 기억밖에 없는데 안희경 작가가 어쩌면 이렇게 먹기 좋은 음식으로 정갈하게 차려놨는지 감탄할 따름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예쁘게 하시지? 정말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참 평생 공부라는 건 이제 점점 느끼잖아요. 뭐가 됐던 학교 공부가 딱히 아니더라도 인간이 공부라는 걸 끝내는 순간 더 이상 삶이 자라지 않는다. 거의 그냥 삶이 멈추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인연을 다 끊고 산 바다에 이렇게 은퇴할 집도 마련해놓고 먹을 걸 막 자급자족해서 살고 이러지 않는 이상 사회와 항상 맞닿아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회는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최재천 교수님도 원래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막판에 일을 해내는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비극의 악순환을 끊으셨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비결을 시간 관리로 꼽으세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기숙사 사관문을 하실 때 한 학생에게 배운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 술을 마셔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늦게 와서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냥 내보내주는데 한국 사람은 특유의 그 오지랖으로 야, 너 이렇게 기다렸는데 매정하게 들어가냐? 하니까 할 일 있대요. 리포트 써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냐고 물으니까 5일 후까지래요. 다음날 또 만나서 그걸 어제 꼭 그 시간에 해야 됐냐고 하니까 너무 당당하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하는 거에서
느끼신 거죠. 5일 전에 끝내서 5일이라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한다고 해요. 그럼 질도 좋아지고 변수가 생겨도 대처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날부터 이제 미리 하는 게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셨대요. 처음엔 잘 안 됐지만 오랫동안 연습하니까 됐다고 하세요. 와, 5일 전에 맡은 일이 끝나 있다니 너무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하버드 학생의 당당함,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들었다는 그 얘기에서 또 똑 부러진 사람들은 정말 적당히 좋게 상대방 기분 때문에 내가 과제를 오늘 안 하고 그냥 술을 같이 마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구나. 나를 위한 선택, 그리고 그게 상대방에게 정말로 많은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뭐 술자리 빠지는 거 그 나머지 사람들이 큰일이 있겠나요? 아니잖아요. 내 과제가 더 중요해서 거길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당당함, 그리고 그런 친구를 당연히 그냥 잘 보내주는 주변 사람들의 마인드, 그 한 에피소드만으로도 뭔가 많이 배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돼요. 정말 남녀노소 누구라도 읽어보면 좋을 책 같아요.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얘기를 너무 재밌게 편하게 하셔서 술술 읽었던 것 같아요. 저마다의 삶 속에 저마다의 공부가 있다고 얘기하는 저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